자, 이번엔 두 번째 인물 보겠습니다. 다시 사진으로 갑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등장했습니다. 뭐 종종 나오시는 분인데 오늘도 나왔습니다. 먼저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나오. 여기 나오는 나경원, 오세훈. 요즘에 서울시장에 도전하고 있죠. 한참 지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 경선 진행 중인데 안철수의 김명수 책임론을 제기했다. 이거 어떻게 연결되는 거죠? 안철수 대표의 김명수 대법원장 책임론을 연결시켰어요. 이런 주장을 합니다. 임명한 통과 때 30표 몰아줬잖아요. 한참 전 얘기군요. 그러면은 한참 전.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이 뭐 인사청문회 받고 뭐 취임하고 뭐 이런 때 얘기입니다. 그러자 안철수 의원들 자율투표입니다. 왜 이러세요? 이렇게 또 반박을 합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경선 기호 확정 뭐 이런 내용까지 곁들여져 있습니다. 자, 그럼요. 이와 관련된 내용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우려가 많았었는데 사실 이제 그때 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가결됐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이 안철수 후보의 국민의당이었거든요. 그 당시 이제 국민의당이 뭐 사실 뭐 30표 정도를 몰아주면서 통과가 됐는데 참 이런 상황이 정말 예견이 됐었던 것 아닌가. 근데 이런 상황을 가져와서 참 요새 그때 우리 야권 후보를 열심히 뛰시니까 참 뭐지 모순적인 지금 형국이 생겼는데요. 이중근 평론가. 네네. 그러니까 제1야당 안에서 향후에 안철수 대표와 이제 경쟁자가 되겠죠. 후보 단일화를 위한. 미리 견제를 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안철수 책임론,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해서 안철수 책임론을 제기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터질 거에 터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터진다는 건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지금 안철수 대표하고 국민의힘 쪽 이 경선 주자들하고 나중에 이제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는 서로 부딪혀야 되잖아요. 부딪히는 지점이 국민의힘 쪽에서는 안철수 대표의 모호한 정치 행보 또는 안철수 대표의 이념을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철수 대표가 지금까지의 어떤 행보를 보시죠. 처음에 어느 쪽 진영으로 정치에 입문을 했죠? 민주당 쪽이었습니다. 사실 그때 서울시장 후보를 나갈 거냐 안 나갈 거냐 해서 박원순 무소속 후보하고 단일화를 했잖아요. 결국은 그때 안철수 정치인 안철수는 사실상 민주당 쪽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지금 중간에서는 근데 중간 정도에서는 중도를 표방하시다가 지금 또 보수와 손을 잡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이념을 물어보면 언제나 극중주의를 얘기했거든요. 그렇죠. 극중이라고 합니다. 근데 국민들이 극중주의가 뭐냐라고 이렇게 인식하시는 그냥 분들이 있을까요? 단어 뜻대로는 극단적으로 가운데를 지킨다는 뜻 아닙니까? 극중은? 그건 또 다른 의미로는 극단적으로 아무 쪽에도 안 가겠다.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할 텐데 어쨌든 그런 행보 속에서 사실상 어떤 때는 이쪽에 사실 손을 들어주고 어떤 때는 이쪽에 손을 들어주고 이게 좋은 의미로서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지만 나쁜 의미로서는 정체성이 없다, 일관성이 없다, 이념이 없다. 뭐 이렇게 표현되거든요. 사실상 그때 30표를 몰아줬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아무리 안철수 대표가 자유투표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굉장히 큰 힘이 됐어요. 당시에 그 30석이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거는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도 이런 어떤 단일화 과정 속에서 서로 갈등을 빚어질 때는 안철수 대표의 그간의 정치적 행보와 워딩들이 다시 부각이 되면서 그것들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야권 단일화가 A팀, B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결승전이 열립니다. 나중에 A팀, B팀이라는 표현까지 등장했는데 그러니까 나오 이 두 인물이 향후에 안철수 후보와 결승에서 만날 수도 있으니 지금 미리 자락을 좀 깔아두고 있는 거다. 뭐 이렇게 읽힙니다. 이종근 평론가님 그렇게 해석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장유미 변호사. 네. 최근에 안철수 대표가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 사퇴 요구를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이게?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워딩이 상당히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데 뭐
후배 그 임성근 부장판사의 목을 여권에 뭐 뇌물로 갖다 바쳤다는 취지로 빨리 물러나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이종근 평론가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동의안이 국회에 이제 통과가 됐을 때 그 한 역할과 관련해서 그럼 그 당시의 평가와 지금의 평가가 다르다는 건지 지금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에는 제3지대 혁신 플랫폼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 부분은 국민의힘의 어떤 도움과 지원 없이는 절대로 이뤄질 수 없는 그런 구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국민의힘을 향해서 러브콜을 던지고 지금도 본인의 과거 행보와는 일치하지 않는 그런 언행을 하면서까지 이 색깔 맞추기, 보조 맞추기, 눈치 보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당연히 이 야권 내부에서는 그렇다면 안철수 당신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 국면은 아마 지금 이 시발점이 됐지만 앞으로 계속 터져나올,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인사이기 때문에 어떤 정치적인 본인의 그 확고함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물음표가 따라붙을 그러면 겁니다. 정체성을 답하세요라는 질문은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다라는 거네요. 그런데 과연 제대로 답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라는 정치인의 확장성에 좀 의문이 표해지고 국민적인 평가가 좀 야박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언론에서 표현한 이 김명수 책임론 이게 단순하게 나온 게 아니군요. 다 뭔가 자락을 그냥 여러 장 깔아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해설을 듣고 보니요. 자, 그럼 김명수 대법원장과 관련된 기사도 준비했는데요. 뭐 이어가 보겠습니다. 전 변협 회장 8명 대법원장 사퇴하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해명, 이 거짓말인 셈이 됐잖아요. 이 부분이 큰 논란으로 지금 번졌습니다. 법학 교수에도 비판 성명을 냈다. 법원 행정처는 예규 검토 나섰다. 뭐 여러 가지 얘기도 있고요.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잠깐 볼까요? 좀 크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누군지 잘 안 보이는데 확대해서 보면 요 분입니다. 요 분.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네요. 사퇴하라. 이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를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차에는 이 차인가요? 이 차인가요? 이 차 같군요. 여기 김명수 대법원장이 아마 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요. 요 1인 시위 모습, 그 현장 모습 영상으로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을 수호하고 외풍을 막아야 하는데 앞장서서 사법부 독립을 흔들면서 사법부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장으로서 하루라도 더 있어서는 안 될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사퇴할 때까지 끊임없이 1인 시위를 이어갈 것입니다. 어제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국회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이었거든요. 여기서도 당연히 안 빠졌습니다. 질문이 나오고 답변이 있었거든요. 그 모습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좀 이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마세요. 보고 문재인 대통령이 생색을 낼 때나 쇼가 필요할 때는 뭐 그 교통사고 날 때 레카가 빨리 오잖아요. 그런 대통령이다 이런 소리가 있습니다. 의원님, 서초구 지역구시죠? 서초 구민들이 부끄러워하시지 않도록 좀 해주십시오. 어제 국회에서 저런 뭐 공방이라고 하겠습니다.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에 관련된 얘기까지 섞여서 있었습니다. 그 영상으로 좀 보여드렸습니다. 자, 신경민 전 의원과 민현 전 의원께는 같은 질문 드릴게요. 지금 이런 정도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김명수 대법원장 거취 문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판단하시는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신경민 전 의원. 네, 물론 김 대법원장이 뭐 알아서 판단하실 일이기는 하죠. 근데 지금 임성근 탄핵이 결국은 김명수 사퇴로 지금 이어지는 예상치 않은 그런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 전혀 예상하지도 않았고 예상할 수도 없었던 상황이 대법원장실에서 벌어졌고 또 부장판사라는 사람이 가서 녹음을 하고 녹취를 하고 그걸 또 공개를 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사법부에 사법부가 생긴 일에 이런 일은 있을 거라고 짐작을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김 대법원장의 책임은 뭐 막중하죠. 그런 점에서는 사퇴해서 마땅하고 예.
근데 야당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런 김명수, 지금 임성근 얘기를 하다가 김명수로 올라간 이거 굉장히 이런 정치적 호재를 놓고 그냥 물러날 수는 없을 거고요. 더군다나 선거 국면인데 여당을 공격해도 되고 지금 안철수를 공격해도 되고 이거 굉장히 카드가 좋은 카드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마 계속 가긴 갈 것 같은데 하나 의문은 남습니다. 과연 정말로 야당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할까? 사퇴가 되면 이건 뭐 재보궐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예. 새로운 대법원장이 나와서 그것도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을 하는 대법원장이 그렇죠. 또다시 5년을 있게 된다라는 문제가 생겨서 과연 정말로 사퇴를 원할까 하는 데 있어서는 저는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사상 초유의 그리고 앞으로 있을 것 같지도 않은 이런 사태가 벌어졌고 또 하나 김명수 대법원장은 취임을 하면서 판사만 해온 판사의 진술을 보여주겠다고 했는데 예. 지금 이번 일도 그렇고 임성근 부장판사의 처리를 놓고 봐서도 별로 그렇게 썩 잘했다는 느낌을 받지 못합니다. 이런 평가가 없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러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책임은 져야 될 일이 아닌가라고 판단을 합니다. 자, 민현주 전 의원께는 질문이 추가가 됐어요. 신경을 전 의원께서 해주셨어요. 야당이 정말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원하는가? 앞서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취는 어떠해야 된다. 그리고 정말 야당은 사퇴를 정말로 원하는 건가? 이 두 가지 답변해 주세요. 정말로 그죠? 국민 상식에 입각해서 야당은 지금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당연히 사퇴를 해야죠. 그런데 사퇴하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오히려 지금 이제 녹취록 다 보지 않았습니까? 듣지 않았습니까? 국민들께서 거짓말을 해요. 단순한 거짓말이 아니라 나는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정치권에서 민주당에서 탄핵을 하면 안 되니까 탄핵을 하려고 하니까 가만히 있어라라는 정말 국민의 귀로는 믿을 수 없는 그런 발언을 합니다. 국민들의 대다수는요. 검찰도 있고 변호사들도 계시지만 사실은 이 법원을 법치와 정의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는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그 기대와 그 당연함을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뜨린 발언을 김명수 대법원장이 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퇴입니다. 그런데 신경민 의원께서는 조금 이제 다른 방향에서 야당이 원할까? 지금 정쟁거리냐? 또 다시 뭐 대통령 그렇죠. 임명하고 이제 임기가 되니까 그런 거 혹시 야당 제1야당이 부담 아니냐는 질문이었어요. 네. 그러면서 오히려 이걸 끌고 가거나 아니면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친문 그 대법원장이 다시 오는 걸 원할까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게 민주당이나 청와대 내부에서도 되게 미묘한 기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최근에 일련의 이제 판결을 보면요. 특히 김경수 지사요. 그다음에 정겸희 교수, 그다음에 최강우 의원에 대한 판결에서 굉장히 민주당과 범여권의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 오히려 청와대와 여권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자진 사퇴하는 걸 또 기대하는 기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좀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추정을 해주시는 네, 제 거죠, 추정입니다. 지금요? 네, 그래서 야권이 그런 논쟁, 그런 기류가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똑같이 마찬가지로 청와대와 여권 내에서도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하고 새롭게 조금 더 전향적으로 우리가 조금 더 포용할 수 있는 대법원장이 오는 것이 어떨까라는 기류도 저는 분명히 존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두 분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그러니까 추정입니다만 여당에서는 내심 사퇴했으면 그 야당에서는 가만 있어봐 사퇴하면 안 될 것 같은데 뭐 이런다는 것 같습니다 지금요. 두 분 말씀에 이렇게 애둘러서 이렇게 표현하신 방법을 말씀을 들어보면 아무튼 이 사안이 좀 정치적 쟁점이 크게 됐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